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는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곧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처리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원들이 착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속개가 좀 늦어지면서 6시쯤에 이제 다시 속개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진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격동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을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6번째 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우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악랄한이라는 표현까지 좀 썼죠. 해리스 미 부통령의 방한 소식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I do strongly that socially economic safety probably first This picture. Just hold on. Okay. There you go. Thank you. I'm honored to be part of the tradition. Okay, guys.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지난주 런던, 뉴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For 7 decade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roughout the globe.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했던 해리스 미 부통령이 우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DMZ도 갔고요. 여성 지도자들도 만났고 특히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게 많은 관심사들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간축법 얘기도 좀 나왔고요. 한미 동맹 문제도 좀 나왔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으니까 이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8시간 체류했나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한국을 방문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8시간 정도라면 주로 이제 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주한미군 부대에 가서 예. 그 미군을 격려하고 또 그 주로 이제 DMZ 시찰을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이번에는 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예. 또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과의 면담까지 가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예.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로서야 가장 관심사가 IRA라고 표현되는 IRA. IRA라고 예. 표현되는 그냥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그죠? 어려워서 그냥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좀 더 유예하거나 또는 예. 우리나라를 적용 배제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겠지만 사실 미국에서의 부통령 지위는 예.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예. 대한 엄중함 내지는 한국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뭐 미국 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자리라고만 생각하지만 예. 상원 의장이거든요. 미국은 또 이제 상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상원에서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부통령에게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예.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차가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한 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 현대차 안 사고 미국의 전기차 뭐 사겠죠. 그렇죠? 테슬라 같은 거 사겠죠. 그러면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데 사실 이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고 어찌 보면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 시작했을 때도 투자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민으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아주 월가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한국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얘기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또 이제 저걸 가지고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 의회를 설득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리스 부통령 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전원 보도를 했던 거는 그렇죠. 나쁘진 않은 거 좀 바뀔 것 같죠? 우리를 좀 제외할 것 같죠, 한국을?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예. 성격이 이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IRA 관련해서 수정이라든지 보완 아이디어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온 대로 미국의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예. 지역이죠. 이게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이 좀 앞서간다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IRA 법안 그 전후로 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따라잡았다라는 지금 정세 분석이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그다음에 미국 이제 언론에서의 이런 점들은 한국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예.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 법안의 수정 내지는 보완 가능성을 좀 담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 이제 의원들이 속속 국회 안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잠시 뒤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이제 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잘 전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잘 풀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IRA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IRA라 그러면 시청자분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시사성이 있는 그 보도가 지난번 한덕수 총리가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 문제를 다뤘죠. 그 예.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한국 전기차 생산 미국 내에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실 테슬라를 따라잡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아주 있습니다. 인기예요. 아주 인기 있습니다. 가격은 그래서 저렴하고 맞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보조금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그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000만 원 정도가 깎이니까. 그렇죠. 깎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 2025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생산하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3년 동안 이 지금 가도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부터 미국에 생산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가도 기간 동안에 그럼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상당히 이 가도 기간에 대한
나름대로 미국 행정부가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시행령이 아마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앞으로 생산 공장을 지금 예정에 두고 있는 경우 같은 예. 경우는 아마 좀 특별 대우를 하는 쪽으로 아마 한미 간에 상당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지금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그만한 아주 기대를 갖고 제가 이 회담을 예. 지켜봤습니다. 뭐 어떻게든 미 행정부, 미 의회를 설득을 해야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은 뭐 여야 정쟁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그 한미 FTA를 맡았던 이제 미국의 미 USTR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수석 부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도 우리 한국을 아주 잘하는 분인데 한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 잘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에서 많은 우리 국민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뉴욕 가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서 과연 미국 백악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쾌했을까? 아니면 잘 이해하고 넘어갔을까? 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서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친근한 안부를 묻고 뭐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미국이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최 의원님, 뭐 이 문제는 이쯤에서 덮고 넘어가는 건가요? 네,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언급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한미 동맹 부분이 훼손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도 저희가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바이든을 지목해서 그런 발언을 하리라고 뭐 상상을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와 앙금이 굉장히 해소되었을 터인데 예. 지금 저희 나라 야당만 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이게 스스로 이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 아닌가 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뭐 앙금을 털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보태도 될까요? 아니 우리 저 김정욱 행정관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저는 미국 부통령이 중재안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정부와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동맹의 훼손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동맹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MBC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 걸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비춰서 따지고 보면 김내 홍보수석이 이 XX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예. 이것이 한국 국회라고 말씀하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듭을 져야 되는데 일단 이 발단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거니까 윤 대통령이 설명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설명이 되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종지부가 될 수 있는데 또 설명을 하지 않고 소위 MBC 보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야당을 계속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게 또 여전히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참에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해서 좀 나름대로 중재안을 줬으니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습니다만 가짜 뉴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과할 일이 없는데 뭘 사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뭘 사과하라는 거냐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아니 방구를 낀 사람이 방구를 꼈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방구를 예를 꼈다는 들면 게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짜 뉴스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가짜 뉴스가 확인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바이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독이 안 되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부대변인이 다 예를 들면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한테 예. 누구한테 검증을 했는지 말씀하시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니 혼란이 많으니 저는 이번 참에 동맹하게 돼서는 안 됐고 아무 큰 문제가 없으니 예. 설명하시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김대기 실장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그런 욕설은 없었고 뭐 바이든도 아니었고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나 또 국민의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논리로 가버렸어요 이미. 찬성하는 사람은 이거를 날리면으로 듣고 네.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바이든이다 이렇게 듣는다. 저는 뭐 그거보다 예. 사실은 뭐 날리면인지 뭐 발리면인지 뭐 바이든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예.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지금 이야기할 때 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없이 설명하거나 또 야당이 설명하는 것 그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 욕설을 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사실이 없다. 예. 심지어는 나는 바이든이란 그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소음을 제거한 예. 그런 그 어떤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과연 예. 이게 뭐 바이든이냐 뭐냐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전후 맥락으로 미국 의회를 공격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견대로 이 그 1,000억 원 이상의 공여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 그런 데 대한 한탄조의 혼잣말이었는데 그것을 특정 방송사와 또 야당에서는 거기에 그 자막까지 붙여서 미국 의회를 모욕했다 또는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것은 외교 참사다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봐도 정확한 사실 워딩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발언한 분의 그 기억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지냐. 또 하나는 지금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야당이 그래 뭐 사과했으니까 다 넘어갑시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오히려 더 이제 뭐 그러면 뭐 외교 참사를 겪었으니까 누구 사퇴하라 또 그다음에 2탄 3탄 계속 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사과를 하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대통령실이 받아들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잠시 뒤에 또 아이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더 다루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한 소식 다루는데 결국은 또 이제 귀결점이 또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 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 아는데 이따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13년에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을 때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DMZ를 갔었고 이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왔고 또 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또 한국을 왔잖아요. 그러고 보면 미국 내 권력 서열 1위 대통령, 뭐 2위 부통령, 3위 지금 미 하원 의장 다 이제 한국을 뭐 최근에 다 온 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뭐 한미 동맹은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지난번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해외 순방 다자외교 해외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되게 만남이 짧았다고 많은 비판을 했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멀끔해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머쓱해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해리슨 부통령 방문해서 대통령과 면담했고요. 국회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의 동맹이다라는 혈맹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DMZ 현장도 갔었고요. 또 하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이제 미국에서의 주요 인사들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 방문과 다르게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들 또는 여성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방한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단순히 국회에서의 정치인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문화, 체육, 사회, 정치 각 분야에 있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여성 지도자들과 미국의 지도자와의 그 교류라는 측면도 또 강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미나리 이제 영화로 미국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배우 윤여정 씨도 좀 했고 또 김연아 전 피겨 이제 국가대표 김연아 씨도 이제 오늘 함께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성 여권 시장 문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했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또 쏘고 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을 쏴서 NSC 상임위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저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를 받고 퇴근을 했는데 올해 벌써 20번째가 넘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오늘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하고 그리고 한미일은 이제 내일부터 연합훈련에 들어가는데 5년 만에 대잠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도 오고요, 핵추진 항모, 레이건 함도 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보면 600km 사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쏘는 거는 누가 봐도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항공모함과 저 한미일 한합동 훈련을 겨냥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때는 사실 미사일을 쏜다든지 도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은 이제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 해군이 지금 동해상에서 오늘까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있는 상황에 어제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아마 신경이 날카롭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한국, 미국, 일본 이 3개국 해군이 연합훈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지금 이 훈련하는 해역 자체가 독도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게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일본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여전히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의 도발이 위협이 아주 커진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이러한 그 연합훈련 자체가 국민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다급한 안보 현실을 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그 해역 자체를 상당히 독도하고 좀 거리가 있는 쪽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또 일본하고 또 관계 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김정국 행정관은 나름 이제 북한 또 이 통일 관련된 전문가이신데 지금 어제 그 정보위 그러니까 국회에 정보위 그 국정원에 이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야 간사만 들어가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기를 보니까 다음 달 중순 정도 빠르면 중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10월 중순에 뭐가 있나요? 왜 북한은 그 시기를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이제 당대가 있고요. 그 당대회가 공산당 20차 당대회. 당대회가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는 앞에서 핵실험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들을 같이 제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부터 시진핑 3기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북중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해서 아마 그 시점 정도가 제7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아마 국정원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점으로 봐도 지금이 7차인데요. 2006년도 1차부터 시작해서 보면 3~4년 주기로 핵실험을 했었어요. 2016년, 17년에만 3차례 정도 핵실험이 있어서 이때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꽤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핵능력 고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선제적 핵공격을 법제화한 거예요. 근데 선제적 핵공격을 어디다 하는 거냐? 주로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변 국가들이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심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카드를 쉽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은 저희가 좀 예단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예의주시해야죠.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 정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이 한미 간에 그다음에 한중 간에
상당히 많은 좀 토론, 이야기, 예. 정보 공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을 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아유, 뭐 경제도 안 좋고 일단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핵 위협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